강선우 의원하고 조금 친분이 있는 분들한테 흘려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이번에 너무 큰 상처를 입어서 정신이 끝났다고 생각을 한대요. 네. 잠깐이라도 자기가 장관직을 수행을 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성과를 내고 가보고 싶다. 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역대로 보좌진 티오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공천에 지금 현재 의원님들 하고 계시는 분들도 보좌진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강선호 후보가 눈치껏 빠져주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자진 사퇴를 대통령실이 검토할 수는 없다. 네가 사퇴해라. 김영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안녕하세요.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일주일 동안 의원님 뵙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 가슴 속에 확 들어오셨어요. 네. 빈폴이라는 거 아시죠? 빈폴. 네. 네. 빈폴. 세대가 제 마음 속에 자전거가 들어오셨어요. 세대가 자전거. 확 느껴지네요. 제 마음 속에 확 들어오셔가지고. 자탄풍이라도. 자탄풍. 자전거를 탄 풍경. 네, 네. 예. 확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썩 달갑지 않은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기다린다니까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근데 오늘 조간에 네. 거의 일면이 다 대통령실에서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그 자진 사퇴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다.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데 우상호 정무수석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냥 뭐 몇 층 높은 층에 계시는 분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냥 뭐 고위 관계자 네, 뭐 이렇게만 다 표현을 했는데 누가 네. 봐도 우상호 정무수석 네. 같은데. 예. 이럴 거면 무슨 고위 관계자야. 그냥 이름을 박지. 네. 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아침에는 또 다시 바로 속보가 나왔어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뭐 자진 사퇴 아니 뭐 청와대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자진 사퇴나 이런 것을 뭐 경질 뭐 자진 사퇴 뭐 이런 거는 검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말을 바꿨어요. 네. 어떻게 봐야 자진 됩니까? 사퇴는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자진의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통령실이 검토해서 자진 사퇴하는 거는 인위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면 네. 스스로 자진 사퇴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나가라. 네. 그럼 뭐 대통령실이 자진 사퇴를 검토했다는 것은 그 압박을 넣는 거고 말의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애둘러서 지금도 말로서 자진 사퇴하면 붙잡지 않겠다. 이런 의미도 어제 오후부터 내부적으로 들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방금 뭐 우리 그 보좌진 협의회 네. 국민의힘 쪽 계시는 네. 분이죠. 네. 예, 그분하고 통화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저는 국민의힘 잘 모릅니다만은 민주당에서의 보좌진 협의회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보다 좀 목소리가 묵직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통적으로 동지 의식이 강하고요. 또 유시민 씨부터도 보좌진 출신이에요. 소식. 그렇죠. 예찬 그 의원실에서 같이 뭐 그때는 보좌진 한 20명 데리고 일을 시키면서 했거든요. 이제 그런 동지 의식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대 보좌진협의회 회장이 다 목소리를 높여서 안 된다, 강선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묵직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조금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걸 생각하고 또 국민의힘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역대로 보좌진 티오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공천에. 예, 있었죠. 예. 지금 현재 의원님들 하고 계시는 분들도 보좌진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오, 그 목소리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국민 일반 감정상 문제는 더 교육부총리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감정법상으로 강선우 후보가 더 왜냐하면 갑질이라고 하는 게 딱 국민들한테 느껴지기 때문에 갑질의 거짓말. 예. 그리고 거짓말 네. 실제로 그게 또 이번 역시 이진숙 후보보다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언론이 굉장히 매섭게 달려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톤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강선우 후보가 눈치껏 빠져주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실의 다른 목소리는 의하면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불러다 놓고 다시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대통령실이 검토할 수는 없다. 네가 사퇴해라.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보수 농객들하고 만났을 때 대통령께서 이진숙 부총리에 대해서 나 잘 모른다. 네, 누가 추천했는지는 잘 내가 추천한 게 아닌데 예.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나는 추천 안 했어. 네. 뭔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강선우 후보자는 본인이 추천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그는 뭐 사모님이 추천할 수도 있고 네. 그런 화면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이부자리 그 쿼터가 있는지는 이렇게 모르겠으나 톡톡톡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선우 의원이 스스로가 거취를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도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 좀 그런 부분으로 좀 뉘앙스를 흘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특히 이제 오늘 뭐 아까 방금 보좌관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볼 거냐. 세 가지 이게 차별과 관련된 부서입니다. 여성차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는 첫 번째 성차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양성평등이라 그런 것. 그리고 여가부 안에는 청소년 부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가장 불쌍한 우리 전주의 의원이 여가부 장관을 하면 그 개업만 없었으면 장관을 갔을 텐데. 지금도 장관이죠. 예, 내가 그게 당은 다르지만 청소년 재단 이사장으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청소년재단 이사장. 예. 네. 그게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꿀보직입니다. 그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어딘지는 몰라요. 부산에 어쨌든. 있습니다. 예, 주기만 하면 가죠. 네,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이든 부천이든. 네, 부산에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연령 차별과 관련된 부서예요. 연령 차별. 엊그저께 제가 어떤 모임에서 국민의힘의 중앙당 차세대 위원장, 여성 위원장을 만났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차세대다. 차세대. 예. 왜 맨날 차세대입니까?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 미안하지만 이번은 아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시는 너 그런 자리 받지 마라. 현 세대여야지 왜 차세대냐. 그거 정말 싫습니다. 네. 맨날 저한테 차세대 리더. 차세대 리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맨날 넌 차세대야. 그럼 유 기자는 네. 집에 차가 세대 있을 것 같아서 부자일 것 같아서. 다 오해십니다. 예.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그 오해를 하시는데. 예. 차 2대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정말. 안 넘어오네. 예, 아닙니다. 그래서 연령차별. 그리고 가족은 앞으로는 사실은 베트남 국제결혼도 많아서 인종차별과 관련된 부분도 즉 다문화 가족까지 있기 때문에 있죠. 사실은 인권과 차별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즉 갑질을 하는 분이 장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영이 안 쓰는 거죠. 안 맞죠. 예. 뭐가 지금 악귀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성차별이긴 한데 무슨 차별이냐면 강지성을 가진 사람은 안 돼요. 약자를 보호하는데 강자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성차별입니다. 이게 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좀 무시라든지 성씨차별입니다. 성씨차별. 그렇죠. 그래서 강씨는 좀 안 된다 얘기는 약자를 보호하는 부서에는. 제가 어제 들은 얘기 말씀 좀 해드려도 되죠? 네. 제가 민주당 모 의원 몇 분하고 통화를 쭉 해봤는데 그분들도 들은 얘기래요. 근데 강선우 후보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강선우 의원하고 조금 친분이 있는 분들한테 흘려 들은 얘기인데 왜냐하면 요즘에 강선우 의원을 보는 게 좀 불편하고 좀 안 됐고 좀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강선우 후보자가 동료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살갑게 하고 잘하니까. 속으로는 돈이 많잖아요.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살갑게 한다는 뜻은 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아주 있는 잘하니까. 거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자기가 장관직을 수행을 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성과를 내고 관두고 싶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번에 너무 큰 상처를 입어서 다음 총선에서는 출마를 못할 것이라고 자기는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장관직을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좀 성과를 내고
끝내고 싶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다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판단을 못 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너무 온정주의에 빠지면 그동안에 강선우 의원이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헌신했고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뭐 마음이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좀 냉정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놓고 일 잘한 걸 알겠는데 벌써 이게 겸손하지 못한 태도 이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잘못하면 오만하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고 자기 새끼 감싸기 하는 그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죠. 오늘 MBS가 오늘 여론조사가 예. 오늘 나오는 날인데 저도 예. 그거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갤럽 오늘 내일 지나가면서 그런 것을 열심히 돌리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뭐 두 여성 중에 한 여성은 좀 드롭을 시키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이 참 어려운 게요. 성적 쿼터 일정 정도 이렇게 그 장관을 모시는데 30%가 그래서 본인들을 우리가 설정한 벌써 거죠. 생각할 때는 다음 여자는 누가 있을까? 최민희, 예. 강선우가 나은 것 같는데. 김현, 예. 최민희, 김현, 아침부터 왜 전현희. 그러십니까? 아니 그 기분 좋게 집에서 왔는데 떠오르는 생각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최민희 그거는 절대 강성이잖아요. 왜냐하면 김현만 하더라도 무슨 대리기사한테 또 갑질을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아니 그래야 가기위원장도 뉴스거리가 뭐 많잖아요. 뭐 의원님, 아이돌 뉴스- 왔을 때 다른 의원들 제껴놓고 자기 혼자 보고 뉴스거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 언론인 입장이고요. 김부선을 추천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김부선 영화 배우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그분은 약자 맞습니다. 약자죠. 예. 약자와의 동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말이 하나라고는 약을 주로하는 약자이기 때문에 좀 안 됩니다. 조크입니다. 조크, 예. 조크. 예. 네. 자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자하고 강선우 후보자하고 청문회가 딱 끝났잖아요. 그런데 어제 또 모 여권 뭐 이제 야권이죠. 네. 이제 모 야권 인사하고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만나서 뭐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야권 인사 고위권 인사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진숙하고 강선우 후보자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래서 국민들이 강선우 후보자를 더 좀 미워하는 이유를 알겠다. 이진숙 후보자는 좀 뭐라고 해야지 좀 푼수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잘못을 한 사람 똑같이 좀 이렇게 좀 흠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진숙 후보자는 약간 푼수처럼 보이고 약간 좀 이렇게 좀 뭘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고 뭐 네. 이렇게 보이는데 네. 강선우 후보자는 그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좀 억지스러워 보이고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계속 그게 거짓말처럼 계속 나오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분노 게이지를 올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표현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이 비슷하게 보이던데요. 그러세요? 거기서 거기던데요. 그러세요? 근데 우선은 강선우 후보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을 못한 겁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강선우 후보가 우리는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인수위 과정이 없어서 인사검증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답변을 함에 있어도 진선미 의원이나 심지어 여당 의원의 답변에 있어서도 조금 더 진솔했으면 조금 더 덜 맞았을 거예요. 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뭐 그걸 뭐 쓰레기가 아니고 뭐 빵인데 갖고 내려가서 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또 하나는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그동안에 해왔는데 한 번도 제가 갑질이라고 생각 못했지만 이제 돌이켜 생각하니까 사실 갑질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장관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게 나았다는 거죠. 예.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 뒤에 실제 텔레그램 쓰레기 치워라는 그게 나오니까 저건 뭐지? 위증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위증이죠. 이런 거고요. 이준숙 후보는 저는 더 뻔뻔하게 봤어요. 왜 박사 후보 논문을 훔치면서 이게 정당하다.
그거 내가 진짜 지도했기 때문에 내 거다. 그럼 지도 교수면 지가 다 지도하면 지 논문이 됩니까? 금방 뽀록날 일인데. 예. 제가 29년 전에 박사를 딴 사람으로 해서 이거는 도저히 용감하더라고요. 나는 충남대가 이렇게 도립대학인데 쓰고 있으면 안 되자. 용감하던데요. 그리고 셀프 학점이 아니죠. 점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일저자와 교신 저자가 점수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점수를 잘 주게 만들어 놓고 지가 최우수 연구자래.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색채학회 회장인데 자기한테 셀프 또 점수를 줘서 상도 줘. 이런 부분은 정말 그 윤리나 도덕, 양심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 그게 정당하다고 그냥 얼굴 들이미면서 니네들은 뭐 학교 현장을 모른다? 이공계는 다르다? 그래도 사실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도 아니 저 이해는 해요. 대학원 강의의 연구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그것을 논문화한다는 거 알지만 그 다음에는 그 자기의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연구자가 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박사를 따고 박사를 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자기의 어느 선까지가 지도 교수 역할이고 어느 선까지가 제일 저자 역할인지도 구분 안 되고 다 내 거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건 저는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런 면에서 다만 분위기만 이제 김민전이나 김대식이나 이 사람은 흔히 교수들 출신이라서 좀 논의가 좀 고급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도 조금 부드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깊이 있게 논의하기 시작하니까 일반인들이 그런가 보다 이제 쓰레기 버린 거하고는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강순우 후보가 손해를 좀 많이 보는 상대적으로 많이 봤지만 본질적으로 둘 다 갑질하기는 마찬가지다. 논문 갑질 아닙니까? 완전 갑질이에요. 그리고 자꾸 보니까 일반 분들은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이라든가 석사학위 논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부분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들로 그냥 수수하면서 확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관행이라서 뭐 자기도 그래요. 뭐 카피율 돌려봤는데 내가 봤을 땐 김건희 여사나 도친 개찐인데 김건희 여사보다 더하다는 게 그 유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쓰는 거라든지 정자를 영어로 표기했다든지 이건 거의 높은 수준의 그 무관심 자기 논문에 대한 그래서 국민검증단에서 딱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역겹다. 민주당 너무 역겹다. 김건희 여사 그 논문 표절 자기들이 발표했을 때 이건 표절이라고 우리가 그 규정해서 발표했을 때는 박수를 쳐주더니 이진숙 후보자 논문 표절이라고 했더니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이진숙 후보자는 그 연구를 하는 담당의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그냥 여사일 뿐이잖아요. 어찌 보면 대통령이 수행하는데 여사가 일부분 역할을 하지만 여사 논문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교육부 장관은 차라리 왜 이 사람을 국토부 장관으로 안 시켰을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김윤덕 문화부 장관 하려고 했던 사람을 국토부 장관 시키고 이 사람은 전공이 건축이거든요. 이 건축 예. 그래서 건축 계획이 박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그래요. 예. 아니 그리고 이 논문 자기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프로젝트를 수주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수주해서 뿌려줘서. 아니 그거는 뭐 공대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박사 논문도 다르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왜 갑질이냐면 자기는 도쿄대학에서 박사를 받아서 자리를 갈 수 있어요. 뭐 충남대학 출신이라 충남대도 더 왔겠지만 다른 대학을 갔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충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른 대학에서 강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 아는 그 선후배나 친구들이 그 러시아학
단국대학교의 교수들이 서울대 교수 못지않게 수준이 높아요. 교수 수준은. 네. 근데 그 교수들의 고충이 단국대 제자를 공부하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단국대 박사를 받아서 러시아 문학 박사를 받아서 서울대학이나 다른 단국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의 교수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참 그게 왜냐하면 교수들이나 뭐 박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박사 과정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 그 말은 맞아요.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자가 하는 말 중에 내가 연구 계획을 짜고 연구 같이 하는 거 맞다. 네, 네, 그렇지만 정말 단국대나 충남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 자기 일저자라는 그걸 뺏기면서도 속으로 꽁꽁 앓을 수밖에 없냐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지 않고서는 충남대학에서조차도 시간 강사 강의를 받을 수 없으면 다른 대학에 강의하기는 더 어렵다. 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갑질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도쿄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으니까 충남대학교 학부 나왔지만 뭐 서울대학교나 다른 대학교 가서도 사실은 건축학과의 교수가 될 수 있지만 충남대 박사학위 아주 우리 현실에서 뭐 미국 같은 데서는 그렇지 않죠. 뭐 하버드 가서도 다른 대학에서 충분히 교수를 할 수 있지만 서울대 교수 중에 서울대학 출신이 아닌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많지 않죠. 예. 그래서 충남대학도 나와서 충북대학교도 못 갈걸요. 그런 현실이라고 보면 훨씬 그게 굉장히 갑질 중에 갑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신 저자도 해야 될 걸 내가 했으니까 일저자로 해도 아무 말할 수 없고 피눈물 흘리는 제자들한테 피눈물 흘리게 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게 이게 니네들의 이런 지적하는 사람이 학계를 모르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뻔뻔한 거예요. 아니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나와서도 그게 아주 당연한 일이고 아니 그러니까요. 아주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실정이나 현실을 모른다는- 모르는 일이다. 예. 그렇게 했더니 어제 학계 검증단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가 그런 상황에서 교수가 제1 저자로 써버리면 그 제자는 그 논문을 자기가 쓰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셈이고 그럼 학위 논문은 쓸데가 없는 거죠. 학위 논문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 돼버린다. 그렇죠. 그럼 그 학위 논문 문제 삼으면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그 학위 논문을 문제를 누가 삼아버리면 그 학위 논문을 안 쓴 것과 다름없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발언을 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그 관련 학회에 나와서 발표 데뷔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누군가 그거 일저자도 아닌 사람이 일저자는 교수야. 당신 지도 교수인데 당신 교수인데 여기서 그게 어떤 그걸 박사학위 가지고 논문이야? 발표를 하냐라고 얘기하면 일반 논문도 아니고요. 예. 학위 논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논문들은 석사라는 것도 공동 저자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보조자일 수도 있는데 최소한 박사 논문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죠. 근데 본인이 장관 되겠다고. 그러면서도 본인은 양심을 버린 적이 없다. 자기가 30년 동안 가르쳐 오면서. 그런데 그런 것이 더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벌써 2007년 이전에 무슨 뭐 혹은 뭐 총장 될 때 심사 맡았던 사람을 기획처장으로 임명하고 했더라고요. 예. 그런 짬짬이로 만약 그런 점수를 하는 게 스스로가 공유한다면 사실은 충남대학 그렇게 안 봤는데 그 대학이 그렇게 썩었나? 이런 물론 다른 우리 건전한 또 열심히 일하는 교수님이나 학생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런 문제 의식을 오히려 들게 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국공립대 그 총장 협의회라고 하는 그 기관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을 그렇게 높이 평가할 만한가? 정치 교수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근데 어제 나와가지고 정작 이 교육부 장관이라는 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보 통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그래도 가지 많이 질문에 답도 못했다면서요. 나와가지고 뭐 특목고 공교육 문제부터 해서 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질문하는데 답을 하나도 못해요. 네. 그걸 뭐 하려고 교육부 장관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부터 우리나라 1년 예산도 모르고. 네.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그야말로 어떤 이런 그 개인적 결함이 있다 그러면
전문성이라도 확실히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끝까지 이 사람을 밀어야 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그 우리 시대의 교육 정책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인구 소멸 시대에는 사실은 초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오히려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가보면 초등학교에 박사들이 많아요. 철학 박사들이.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말하자면 인구 소멸 시대,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어린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다수의 노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부터 중요하게 가는 시대의 변화라고 하는 것에도 안 맞고 또 하나는 서울대 10개 만드는데 있는 서울대도 수위가 떨어지는데 10개 만들면 수준이 더 떨어질 거고 그 지방 사립대를 죽이는 일이라고 또 혹은 현재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취업을 걱정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교육 수장으로서 우리 시대에 맞는 수장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그 문제가 계속됐던 거는 이게 공교육 정상화 이게 항상 지금 우리 교육부의 화두 중에 중요 화두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이분이 본인의 자녀들을 공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이 따님이 두 분이 있는데 이 고등학교 교육부터 한국에서 시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녀는 중학교부터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대학을 보내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 학원 한번 보내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 입시를 한번 해본 적도 없는 분이 어떻게 이거를 압니까? 네. 그런데 교육 격차 해소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서지영 의원이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쭉 해봤더니 지난 8년 동안 두 자녀의 미국 유학비로 69만 달러를 썼는데 당시 환율로 치면 7억 5천만 원. 유학비로만. 네.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서 환산하면 12억 원이에요. 이건 도대체 이런 분이 어떻게 공교육의 격차, 교육 격차 해소? 이거 말만 이렇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그 아이들을 조기 유학 보내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물론 뭐 불법적인 것까지를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 교육부 장관의 제안이 왔을 때 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하고 싶지만 우리 아이를 이렇게 보낸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 어머님들한테 공교육 문제를 얘기하고 설득하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 지하철을 타면서 어떻게 앉아갈 걸 전제로 하냐. 지하철 타면서 몸을 던지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그러네. 지하철을 탄다고 하면 서서 갈 각오를 한다는 뜻이다. 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조기 유학 보냈다고 하면 나는 최소한 교육부 장관은 보내주더라도 안 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못 하느냐 이거지. 그게 스승의 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스승이죠 이분이. 네. 잠깐 이분이 스승님이시구나. 네. 잠깐 유학을 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 총장이라 해서 총 들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자꾸 유학원 원장으로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더군다나 버지니아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버지니아가 소위 그 뉴욕 주변에 굉장히 부촌입니다. 그리고 사립형 학교, 기숙형 학교. 보딩 스쿨이라고 하대요? 보딩 스쿨? 뭐 그게 대해서는 잘 뭐 비행기 타는 게 보딩인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보딩 스쿨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딩 스쿨.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주 고급 사립학교를 보냈다고 했을 때는 물론 저는 이해는 해요.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언니 가니까 나도 보내줘.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내줬을 때는 나는 이거로 해서 교육부 장관을 못한다는 걸 각오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는 나는 포기해야죠. 그러니까요. 그걸 두 개 다를 다 가지려고 하냐고.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